제목 그대로 이제 신우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신우에라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인이고, 그 이집트 왕실에서 일했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우에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왕실 내에서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툼들이 있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본인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집트 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 시절을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는 외국에서 보내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라로 제작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진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매장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이제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영생의 조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고국에 대한 생각이 또 간절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려면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마침 또 왕이 관대하게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예.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귀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 전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대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신이나 아니면 왕권에 대한 생각,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예, 얽혀서 이제 하나의 서사를 이루는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최초의 소설이라고 이제 이 부른 이유는 사실 신우의 이야기보다 그 작성 시기가 앞선 서사문학 작품은 있어요. 난파당한 선원이란 작품이 있는데, 제가 그것보다 신우회를 최초의 소설로 부른 이유는 사실 이제 난파당한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구전됐다가 이게 이제 문자로 고착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위 오늘날에 해당하는 어떤 작가가 이야기를 고안해서 자기가 자신이 구상한 스토리를 텍스트로 옮겨 적은 거는 신우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전체적인 창작 과정을 보면은 제가 감히 이제 신우회를 세계 최초의 소설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우회 이야기가 쓰였던 거는 이제 중왕국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에서 3500년 전에 이제 창작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어는 당시 이제 중왕국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중기 이집트어라고 불러요. 예, 중기 이집트어라고 부르는데, 중기 이집트어가, 예, 그런 서기관들이 문자 생활을 할 때 가장 모범이 되는, 예, 언어 그 단계였는데, 이제 그 단계 언어가 이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 체계는 이제 그 신관 문자가 사용이 됐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벽에 새기는 것보다는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예, 서기관이 창작을 해서 그 사람이 최초로 파피루스에 적었을 것이고, 그다음 이야기가 워낙 이제 힘도 있고 재밌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판본으로 이제 필사가 된 거죠. 그런 필사본들이 남아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피루스 표면에 적혀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예, 다 신관 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로 작성한 문헌들 중에 99%는 지금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헌 자료가 한 1%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서기관이 일생 동안 1000개의 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 재질 자체가 일종의 종이기 때문에 한 100년쯤 지나면 바스라지거나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수천 년의 시간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예, 그런 문헌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게 또 규모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문서들을
작성했기 때문에 99%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서사문학 작품이라는 장르로 들어와 보면은 그 필사본이 여러 개가 남아 있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난파당한 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아 있는 필사본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쿠프왕하고 이제 그 왕자들이 돌아가면서 마법사 이야기를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밖에 없고. 근데 신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파피루스 판본도 굉장히 많고요. 그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파피루스는 귀한 재료니까 그 글자 연습을 어디에 하냐면은 돌 위에다가 합니다. 이집트 가면은 이제 이 표면이 평평한 석회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석편이라고 부르고 또 오스트라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평평하기 때문에 이제 붓으로 쓰면 또 글자도 굉장히 잘 써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 필기 연습도 했고 심지어 스케치도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석편에 신우의 이야기 중에 일부가 적혀 있는 것도 거의 한 30점 넘게 이제 그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신우의 이야기는 엄청난 양이 필사가 됐을 것이고, 그 중에 뭐 90% 이상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적에 아마 이집트 문화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전역, 뭐 서아시아 전역에 이제 걸쳐서 널리 읽혔던 이야기가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우의 이야기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위상은 없지만은 적어도 이집트 내에서는 이집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필사를 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해제를 달 때 그 이집트인에 의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인의 이야기라고 이제 했는데, 중간에 이집트인을 위한 텍스트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의 이야기는 사실은 서사문학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규정하기로는 세계 최초의 소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들으신 독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이게 소설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의 독법대로 이렇게 읽으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체 양식은 서사문학이지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질적인 그 장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문, 그 다음에 뭐 왕을 위한 찬가, 그 다음 본인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들이 한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 일정하게 또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요. 이 텍스트 전체를 읽으면은 여러 성격의 텍스트를 골고루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서기관이거나 아니면 내가 서기관이 앞으로 될 사람이면은 가능하면 많은 텍스트를 경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한 작품 안에 이렇게 수많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텍스트들이 다 들어있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것만 읽고 쓰면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로 치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서식들을 이제 골고루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재밌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그 울림을 주고, 그러니까 이집트인으로서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겠죠. 난 누구인가? 이집트인이라면 무엇인가? 아니면 나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나에게 왕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것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학이 묻고 답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신우의 이야기가 제공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뭐까지 제공해 줄 수 있냐면 어떤 실용적인 그런 이제 용도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정도로 필사가 됐다는 것은 문학 작품 자체로도 인기가 있었지만은 이게 아마도 서기관 양성서에서 일종의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해봅니다.